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할 때 좋은 종목 고르려고 공을 많이 들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김하백님은 좋은 종목이 아니라 좋은 산업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다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하백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 분석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일부 내용은 우리 중학교 사회 시간이나 고등학교 때 많이 접했던 내용이라서 크게 부담 가질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편안하게 흘러가듯이 얘기해 볼 예정이니까 시청자분들도 흘러가듯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산업 분석의 개념은 기업을 분석하는 것보다 선행해서 실행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투자의 시간을 조금 더 많이 쏟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업을 분석하는 것보다 산업 분석의 개념에 대해서 더 많은 의미를 두는 것도 사실인데요.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평소에 소홀히 여기는 산업 분석의 개념을 상기하는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다룬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 투자자들이 기업 분석에 비해서 산업 분석은 관심이 덜한 편이 아닐까 생각은 드는데요. 아무튼 실제 투자에 많은 시간을 쓰는 사람들은 기업 분석보다 산업 분석에 더 의미를 두는 편이다 이거죠. 네, 물론 단기 투자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투자 방식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개념적인 측면에서는 산업 분석의 비중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산업 분석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흔히 산업 분석이라고 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이 어떤 특정하게 정해진 기업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분석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면 철강 산업을 분석한다든지 아니면 자동차 산업이나 반도체 산업을 분석하는 경우를 보고 우리는 흔히 산업 분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수박 거달기 식으로 껍데기만 알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산업 분석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내용을 다뤄보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가 투자 행위를 할 때 왜 산업 분석을 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부터 납득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유사한 성질을 갖는 기업들이 생산 단위의 집합을 이루게 되면 자동차 산업이나 철강 산업 같이 특정한 그룹의 산업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 말은 특정한 산업에 속한 기업의 성과는 그 기업이 속해 있는 그룹, 그러니까 우리가 업황이라고 부르는 해당 산업의 성과에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가 될 수 있고요. 이런 의미를 기본 전제로 깔고 하는 분석을 우리는 산업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A라는 산업이 있는데 그 산업에 속해 있는 개별 기업들이 그 산업의 성장 주기 사이클에 영향을 안 받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산업이 좋든 나쁘든 그 산업에 속한 개별 기업들의 성과가 업황에 관계없이 독립적인 실적을 가진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산업이 존재한다면 산업 분석이라는 활동은 실제로 전혀 의미 없는 활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업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산업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말은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업황의 실적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해당 기업이 업황에 영향을 받는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산업 분석이라는 녀석이 우리의 투자 행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가 피부로 못 느껴서 그렇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게 산업 분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별 기업 분석 이상으로 산업 분석도 중요한 거네요. 네. 아직 시청자분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으실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사례를 보시면 산업 분석의 중요성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투자자가 산업 분석을 통해서 유망 산업을 찾아내고요. 실제로 그 투자자는 유망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기업들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그 유망산업에 속해 있는 대장주를 거래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투자가 사실은 굉장히 안전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렇네요. 해당 산업에 대한 분석은 이미 끝난 상태에서 산업이 움직이게 되면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게 대장주가 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시가총액 면에서 몸집이 있는 대장주다 보니까 리스크 부분도 자연스럽게 감안된 투자가 될 수 있는 건데요. 맞아요. 실제로 이런 투자 사례는 많이 존재하고요. 산업 분석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그런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장주를 산다고 치면 산업 분석이 개별 분석하고 같은 효과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런데 앞의 사례하고는 반대로 실제로 우리가 투자하는 행위를 살펴보면 오로지 개별 회사에만 집중해서 관심 가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앞의 내용을 상기시켜 본다면 우리의 투자 습관을 돌이켜 볼 필요가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로지 기업 분석에만 집중해서 하는 그런 투자 행위는 반쪽짜리 분석이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업 분석할 때 산업은 어떻게 분류가 되나요? 앞에서 산업 분석의 의미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얘기했으니까 이제 캔들피그님 질문처럼 산업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그 부분을 얘기해 볼 텐데요. 1차, 2차, 3차 산업으로 분류한다든지 아니면 제조업하고 비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그런 뻔한 내용들은 너무 뻔한 내용이니까 그런 것들은 일단 집어치우고 진행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희 채널을 시청하고 계신 대부분의 반 이상의 시청자분들은 경기 민감 산업이나 경기 방어 산업에 대한 단어는 간혹 접해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예. 사실 인터넷만 뒤져봐도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예, 대충은 알고 있죠. 네. 일단 용어에 안 익숙한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이 부분부터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흔히 자동차 산업이나 건설업 같은 경우를 우리는 경기 민감 산업에 속한다고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음식료나 가스, 전력같이 특별한 경기 흐름에 관계없이 소비가 꾸준히 이루어지는 산업은 경기 방어 산업에 속한다고 기억하시면 되는 건데요. 예. 간혹가다 주변의 개인 투자자들을 살펴보면 경기가 좀 그래서 경기 방어주에 투자한다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안한 경기를 버티는 용도로 한국전력 같은 회사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소주 회사나 KT 같은 통신 관련 기업에 투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인 팁을 하나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뭐냐면 경기 민감주나 경기 방어주로만 구분해서 그렇게 투자하지 말고요. 여기에 더해서 경기 선행 산업하고 경기 후행 산업의 개념을 추가하는 겁니다. 경기의 상황을 기준으로 경기 민감 산업이나 경기 방어 산업이 있기는 한데 경기의 시간적인 기준으로 경기 선행 산업이랑 경기 후행 산업도 같이 생각해 보라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산업을 분류하다 보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경기 민감 산업하고 경기 방어 산업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분류하기에 따라 경기 선행 산업과 경기 후행 산업으로도 분류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이렇게 경기 민감 산업하고 경기 방어 산업, 그리고 경기 선행 산업하고 경기 후행 산업 이렇게 네 가지를 분류해서 살펴보면 서로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산업을 발견할 수 있고요. 예. 그런 공통 분모를 찾아서 투자에 적용할 수 있으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그런 투자가 가능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럼 경기 민감, 경기 방어 이런 단어는 흔히 들어봐서 알겠는데 경기 선행 산업하고 경기 후행 산업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할 수 있는데요. 예. 투자 관점에서 분류해보면 소비와 관련성이 큰 산업은 경기 후행 산업으로 보면 되고요. 그리고 소비와는 반대로 투자와 관련성이 큰 산업은 경기 선행 산업으로 분류하면 되는 겁니다. 이 내용도 인터넷에서 조금만 손품을 팔면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투자와 관련이 많으면 경기 선행 산업, 그리고 소비와 관련이 많으면 경기 후행 산업이다 이거죠. 네.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우리는 소비를 줄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고 나서 소비가 줄어든다는 말이니까 소비와 관련성이 큰 산업을 우리는 경기 후행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고요. 아, 경기에 따라서 결과가 소비로 나타나니까 소비하고 관련된 산업이 경기에 후행하는 산업이네요. 네. 반대로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고 예상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투자를 줄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기 전에 기업 방어 차원에서 선행해서 투자를 미리 줄이니까 투자와 관련된 산업은 경기 선행 산업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그렇네요. 투자 같은 경우는 경기가 어떻게 될지 미리 예측을 해야 되니까 투자하고 관련된 게 경기 선행 산업이네요. 네, 이렇게 경기 선행 산업하고 경기 후행 산업에 대해서 개념이 잡히게 되면 이 내용을 경기 민감주와 경기 방어주에 같이 접목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지금 경기 방어주를 선택한다고 치더라도 그냥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지금의 경기 상황을 파악해서 경기 선행 방어주를 선택할지 아니면 경기 후행 방어주를 선택할지를 추가적으로 고려해 본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살을 더 붙여서 실전에 적용하시는 거는 각자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참고하시면 될 부분이에요. 경기 방어주에 투자를 한다고 했더라도 그 중에서 경기 선행주를 선택할지 아니면 경기 후행주를 선택할지 고려를 해보라는 거네요. 네, 예를 들어 KT나 SK텔레콤 같은 통신주는
우리가 흔히 경기 방어 산업으로 간주하는데요. 그렇죠.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죠. 네. 아무래도 환율이나 유가 같은 대외 경기의 영향을 거의 안 받다 보니까 경기 방어주에 속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내수 시장을 주요 거점으로 삼아서 매출을 잡아 나가는 산업은 대외적인 경기 흐름보다는 개별 기업의 독자적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꾸준한 실적을 이어나가니까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는 건데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대외 경기가 불안하고 향후에 국내 경기도 부진할 걸로 예상돼서 통신주 같은 경기 방어주를 선택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예. 그런데 갑자기 국내 소비 시장의 흐름이 이상한 겁니다. 예를 들어 통신비 인하 같은 정책이 갑자기 나온다든지 아니면 가게에서 평소 사용하는 통신비에 부담을 느껴서 가게에서 소비하는 통신비 비중을 줄이겠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게 되는 건데요. 이런 모습은 사실 과거에도 종종 발견되는 흐름이었어요. 이런 경우에 통신주 같은 경기 방어주는 실제로 경기 방어주로서의 역할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 방어주라고 투자를 하긴 했는데 통신주는 경기 후행주다 보니까 소비에 악영향을 받아버려서 제대로 된 방어가 안 된 케이스네요. 네. 경기 방어주라고 하더라도 그때그때 상황을 봐가면서 경기 선행주든 경기 후행주든 선택을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산업을 분석하는 그 대략적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무리할게요. 예. 우리가 산업을 분석하는 방법에는 크게 봤을 때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분석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산업 분석이 어떤 방식으로 실행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야기할 건 거시적인 관점에서 산업 분석이네요. 네, 우리가 산업을 분석하는 첫 번째 방법은 산업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자동차 산업이나 반도체 산업 같이 이런 각각의 개별 산업을 따로 떼어놓고 하나씩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은 정부의 산업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에서 산업 구조에 대한 분석이 어떤 말인가요? 산업 구조의 변화라고 하니까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각 산업 간의 비교를 통해서 분석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 철강 산업 같은 각각의 개별 산업들을 서로 비교해서 분석한다는 개념인데요. 정리해서 얘기하면 각각의 개별 산업을 지켜보면 최근에 반도체 산업처럼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도 있고요. 반대로 자동차나 조선 산업처럼 성장이 정체된 산업도 있을 건데요. 이렇게 개별 산업 간의 성장률의 격차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게 돼 있고요. 그 격차로 인해서 산업 구조 내에서 변화라는 게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산업 구조의 변화를 관찰하는 과정에서 그 속에 해당하는 개별 산업의 미래 성장성하고 미래 수익성을 비교할 수 있는데요. 예. 이런 예상을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유망 산업하고 미래 전망이 어두운 사양 산업을 찾아내는 게 첫 번째 방법인 산업 구조의 변화 분석이라는 내용입니다. 큰 틀에서 산업과 산업 간의 구조를 비교 분석해보면서 유망 산업과 비유망 산업을 구분해내는 거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인 개별 산업에 대한 분석은 많이 익숙한 내용일 것 같은데요. 이 방법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특정 산업을 분석한다고 치면 그 산업하고 관련된 모든 부문을 분석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을 분석한다고 치면 자동차 산업의 전 후방 산업을 포함해서 현재 자동차 시장의 경쟁 구조는 어떤지부터 자동차 산업의 인력 시장과 자재 수급 시장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분석하는 상황을 가정하시면 아마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는 산업 분석이네요.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법이 산업 분석의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업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도 산업 분석을 할 수 있는데요. 예. 기재부나 관련 정부 기관을 통해서 발표되는 그런 자료를 통해서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가늠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발표된 정책들이 각각의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예상해 보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정부 정책을 통해서 산업을 분석하고 투자 방향을 잡아서 실행하는 경우가 이론적인 방법이기는 한데 예.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방법보다 정부의 정책 발표와 동시에 관련 산업이 테마주로 엮이면서 산업 분석의 의미를 잃어간다는 점입니다. 대북 관련 산업을 아마 예로 삼아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해요. 산업 정책에 따라 산업 분석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실제로는 테마주로 엮여버리면서 산업 분석의 의미가 없어질 때가 많다는 이야기네요. 네.
예전에 출산 장려 테마주 나오고 했던 거 그런 거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산업 분석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기업 분석만큼 중요한 게 산업 분석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항상 강조드리는 것처럼 이 모든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경기 흐름을 파악하는 눈을 가지는 건데요. 오늘은 경기 흐름보다는 하위 단계에 속하는 산업 분석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산업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꼭 업종별이 아니더라도 경기 선행산업과 후행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거시적인 관점에서 산업 분석을 산업 구조의 변화를 분석하는 게 있고, 우리가 흔히 아는 개별 산업에 대한 분석, 그리고 산업 정책을 기준으로 산업 분석을 하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산업 분석이 생각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부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길 바라고요. 산업 분석 관련된 내용은 HTS에서도 볼 수 있고 네이버 증권 같은데 투자 전략 그런 곳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를 유인하려는 의도가 깔린 분석도 있으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맹신하시지 마시고 다양한 분석과 기사로 크로스 체크를 해보면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하백 캔들피그의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 캔들스토리 식구가 되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세요.